안녕하십니까.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질문 69번입니다. 50 총선거 때 제주도 상황은 어떻게 했나요? 어땠나요? 5월 10일 총선 당일날 상황이 어땠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4.3 사건으로 인하여 50 총선거 치안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은 질문으로 남로당의 50 총선거 저지 투쟁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 마을은 어느 곳입니까? 답변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천면 관내 14개의 모든 투표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업무 거부나 인민유격대의 습격으로 투표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제주 사무소에는 먼저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달삼의 해주연설문에는 5월 10일 단신으로 삼엄한 경계망을 돌파하여 투표 장소인 제주읍 사무소에 슈루탄 2발을 던졌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번 50 총선거 당일 제주도 내 투표소 피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록에 나타난 선거 당일 투표소 피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26개의 투표소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피습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주읍에는 일도리, 도두리, 외도리, 삼양리, 제주읍 사무소, 특히 제주읍 사무소에는 슈루탄을 투척했고, 조천면은 조천면 사무소가 습격당했고, 구자면은 덕천리, 평대리, 하도리, 한림면에는 고산리, 저지리, 금왕리, 대정면에는 무릉리, 인성리, 안덕면에는 동광리, 서광리, 광평리, 상철리, 그 다음에 중문면에는 중문리, 하예리, 도순리, 표선면에는 가시리, 세화리, 남원면에는 남원리, 위미리, 성산면에는 수산리, 이렇게 이제 도내의 투표소가 피습을 당한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주읍 화북 3구, 도평리, 내도리, 오등리, 대정면, 신평리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살전원 등 살벌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선거관리위원은 사퇴하거나 중산간 마을 출신들은 해안마을로 피신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남로당의 집요한 선거방해 공작으로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 북제주군 갑구는 총 선거인수 27,560명 중 11,912명만 투표하여 43%, 북제주군 을구는 총 선거인수 2917명 중에서 9,724명이 투표하여 46.5%로 투표율 과반 미달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를 투표구별로 살펴보면 북제주군 갑구는 총 73개 투표구 중 43개 투표구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북제주군 을구는 총 61개 투표구 중 30개 투표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남제주군 선거구는 다행히 총 87개 선거구 중 86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오영국이 당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50 총선 전후인 5월 7일부터 11일 오후 2시까지 선거 관련 소요 선황이라는 미군정 보고서에 기록된 제주도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사망 1명, 부상 21명, 의익인사 사망 14명, 의익인사가 많이 죽었습니다. 14명, 부상 5명, 공산주의자 사망 21명,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21명, 투표소 습격이 1개소, 주택 방화 22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22군데나 불을 지렸다는 겁니다. 당시 투표 방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남로당의 선거방해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겁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선거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게
몇 가지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례 수단과 방법 뭐냐. 선거 전부터 그들은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 동조자에게 살인, 방화, 테러 협박으로 선거 참여를 저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또 선거 동조자에게 살인, 방화, 테러 협박을 했다. 기가 막힙니다. 미군정 제6보병사단 사령부 48년 3월 18일자 정보참모부 정기보고 제881호를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보보고서입니다. 미군정. 제주도 성산 인근 1948년 3월 16일 오전 11시 수상한 인물 3명을 검문하고 있던 경찰이 그들 중 2명에게 공격을 받고 자신의 소총으로 심각하게 폭행당했다. 3명은 무기를 들고 도주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이처럼 사산 발발 보름 전부터 대낮에 거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구타하고 총기를 탈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할 만큼 남로당의 공세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단과 방법입니다. 선거일이 임박하여 투표소를 습격하거나 선거인 명부나 투표지를 방화, 탈취, 훼손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셋째 방법.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인민유격대와 자위대가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상간지대로 내몰아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불응하거나 불평하면 죽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제주 사담 진상조사보고위원회에서 209쪽에 나온 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무장대는 선거를 보이콧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보냈다. 주민들의 산행은 5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마을 인근 오름이나 숲으로 가서 머물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야 마을로 돌아왔다. 선거를 투표를 못하게 아예 산으로 올려보냈다는 겁니다. 주민들 그 당일날 5월 5일부터 산으로 마을 사람들 강제로 올려보내가지고 투표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선거 투쟁에 나선 제주도민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선거일을 앞두고 약 5만 명의 도민들이 한라산에 올라가 집단적으로 투표 참가를 거부한 것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나 면사무소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선거를 저지했습니다. 면사무소 경찰지서를 습격했다는 겁니다. 선거 당일날. 참. 이런 행위는 남로당 제주도당 자체 결정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투쟁 전국위원회 위원장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헌영은 지하의 남조선 조직들로 하여금 반선투쟁위원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이에 의해 5일부터 전국적으로 봉화, 파업, 동맹휴학, 행정 및 경찰기관 습격, 교통통신시설 파괴, 요인 및 의익인사 살해가 무자비하게 자행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처럼 남로당의 무장폭력으로 50총선거를 파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50총선거는 의익테러 속에서의 선거라고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조병옥 경무부장의 담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8년 5월 18일자 자유신문은 50총선거일 전후 남한에서 일어난 소요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48년 5월 17일 발표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담화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한 전국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봅시다. 선거가 관련된 전국 피해 상황입니다. 선거사무소 피습 134개, 관공서 피습,
301개, 테러 612개, 12건, 선거 공무원 피살 15명, 부상 61명, 후보의원 피살 2건, 2명, 부상 4명, 경찰관 피살 51명, 부상 128명, 관공리 피살 11명, 부상 47명, 경찰관 가족 피살 7명, 부상 16명, 양민 피살 107명, 부상 387명, 선거사무소 방화 32건, 경찰관서 방화 16건, 관공서 방화 18건, 양민가옥 방화 69건, 도로 교량 파괴 48건, 기관차 파괴 71건, 객차 파괴 11건, 철도 노선 파괴 65건, 전화선 절단 541건, 전신주 절단 543건, 선거 관계 서류 비탈 116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해방 당시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주도민들이 이념과 체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우익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유도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남로당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로당이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주도민들의 자유선택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일당 독재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선택을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로당은 50총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산과 들로 몰고 선거관리위원을 죽이고 투표함을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남로당의 행위는 자유선택권을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도민 다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공산주의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로당은 제주도민들에게 토지 무상분배, 무상교육, 부자와 가난한 사람 없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선전선동을 계속했습니다. 선전선동에 속았거나 협박에 못 견뎌 살아남기 위해 부득이 협조하거나 따라다닌 선량한 사람들이 많았지, 공산주의에 대해 이해한 사람은 4.3을 주동한 남로당 핵심 세력 이외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그들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옳았느냐를 살펴보았을 때 체제 경쟁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50총선거 때 북제주 2개 선거구만 파탄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자의 생각으로는 육지부에서는 이제 원인을 그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육지부에서는 첫 번째로 9월 총파업, 10일 대구 폭동, 27 폭동을 겪으면서 좌익의 폭력성을 너드러나게 체험을 했고, 육지에서는 두 번째 원인은 북한에서 대량 올라온 사람들의 체험 증언으로 소련의 의도와 공산주의 실상 및 김일성 폭정 사실이 남한 국민에게 크게 확산된 것이고, 셋째 이유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등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고, 네 번째 이유로는 소련에 의한 38선 봉쇄로 남북왕래 차단의 장기 하와 해소가 불투명해졌다는 것. 끝으로 다섯 번째,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이해하게 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는 등 이러한 민심의 흐름은 최선은 아니지만 남한 단선 단정이 부득이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반대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부에서는 선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인의 91.7%가 등록하였고 등록 선거인의 95.5%의 득표율을
보인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러한 국내외 정세나 민심의 흐름에 역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제주도에서 왜 이러한 국내의 민심의 정세라든가 민심의 역행을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5개의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지리적으로 제주도는 격리된 지역으로 정보 부족 및 남로당의 선전선동에 제주도민들이 철저하게 현혹당했다는 점. 제주도가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보에 어둡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남로당 조직이 온전한 제주도당에 대한 기대로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의 부추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주도당이 남로당 조직이 온전했기 때문에 중앙당, 전남도당이 선동, 부추겼다. 또 셋째로 김달삼 등 주동자의 영웅심, 명예욕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 주동자, 특히 김달삼이죠. 넷째, 남로당원의 소련과 북한에 대한 과신, 맹신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과 소련에 대해서 남로당원들이 맹종한 것이 큰 원인이다. 다섯 번째,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전략 및 유엔 등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와 오판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자, 납치 살해되었다는 화북 3구 선거관리위원장 아들의 증언은 어떤 것입니까? 화북 3구 선거관리 아들의 증언이 있었다는데, 50청 선거 당시 오두현은 화북 3구의 구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들 오균택의 증언에 의하면 48년 4월 27일 대낮에 22여 명이 습격하여 부친을 납치 살해했다고 합니다. 오균택의 할아버지도 반동이라 하여 무자비하게 살해했는데 가해자는 끔찍하게도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이념은 형제간에도 다르다고 합니다만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도 너무나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오등리에서 하루에 13명이 살해당하는 참사도 있었나요? 오등리에서 13명이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참극입니다. 5월 8일 아침 얼굴에 숯 검정을 칠하고 죽창을 든 20여 명이 오동리 구장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인 김경종의 집에 들이닥쳐 김경종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13명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죽을 사람들 중에는 김경종의 어머니 박사일을 비롯하여 부인 김죽형과 딸 2살짜리 젖먹이 김희석까지 반동분자 가족이라고 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반동분자의 가족이라고 죽인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날 살아남은 아들 김병은은 1990년대 초 제주도 4.3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익들은 노약자 어린이들의 피해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들 모두를 진압 군경이 살해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남로당에 의해 피살된 선거관리위원은 누구입니까? 남로당에서 피살된 선거관리위원들. 제주도 내 선거관리위원 1206명 중 15명이 살해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니 당시에 살벌한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귀포 상해동 김문혁의 부친 김봉일 씨는 그 마을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선거 당일 아침 20여 명이 몰려가 부부를 납치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또 표선면 가시국민학교 초대 교장으로 재임하던 가시리 출신 문상형 일명 문자봉 교장도 가시리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투표함을 지키다가 새벽에 인민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투표함은 탈취 소각되고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무효가 된
북제주군 2개 선거구의 재선거는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두 개 선거구, 북제주군 2개 선거구가 그 과반수가 못 넘어가지고 무효 처리됐는데 언제 재선거를 했냐 이 말입니다. 50총선거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 재선거를 실시하여 북제주군 갑구는 유권자 등록률 96%에 투표율 97%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소속인 홍순영이, 또 북제주군 을구는 유권자 등록률 97%에 투표율 99%로 대한청년단 출신인 양병직이 각각 당선됐다고 합니다.